깨알 같은 비유로 수학의 개념 정복하기. 깨비 수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떤 수를 소수들만의 곱의 꼴로 나타내었을 때 그 수를 소인수분해했다고 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 원리로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의 꼴로 나타내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는 x에 관한 2차 다항식을 1차 다항식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의 곱셈의 형태로 나타낼 때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를 인수분해했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전개의 역과정이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의 핵심은 분해한 숫자나 다항식들이 반드시 곱셈으로만 연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다항식을 여러 개의 다항식의 곱셈으로 나타내더라도 덧셈이나 뺄셈의 연결고리가 하나라도 섞여 있는 한 인수분해된 것이 아닙니다. 곱셈의 형태로만 다항식을 변형시켰을 때 비로소 인수분해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인수분해의 결과로 나타난 다항식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의 인수라고 합니다. 인수란 원인이 되는 수라는 뜻의 한자인데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만나서 물이 되듯이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의 곱의 결과로 인하여 다항식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탄생했으므로 다항식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만들어진 원인이 되는 식, 즉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를 다항식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의 인수라 부르는 겁니다. 이처럼 어떤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면 그 식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성분, 즉 그 다항식의 인수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수분해를 해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소인수 분해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수를 소인수 분해하는 이유는 그 수의 구성 요소를 분석하여 얻게 된 정보를 이용하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해법을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는 이유는 인수분해를 통해 주어진 다항식의 구조를 이해하고 방정식의 해를 찾을 수 있으며 상황에 맞게 식을 변형하거나 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미지수 x에 임의의 값들을 일일이 대입하여 해를 찾는 무모함 대신에 2차 다항식을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하면 주어진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미지수 x의 값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소인수 분해를 빼놓고 수의 세계를 논할 수 없듯이 인수분해 없는 고등수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수분해는 궁극적으로 함수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의 도구입니다. 무언가를 흩어놓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지만 흩어진 조각들을 원래의 모양대로 끼워 맞추는 일은 어렵습니다. 전개가 흐트러 놓는 것이라면 인수분해는 정리하는 것입니다. 깨비 친구들이 전개보다 인수분해를 더 어려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초딩 때 처음으로 구구단을 암기하던 시절을 회상해 볼까요? 구구단이 입에 착 달라붙을 때까지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였던 기억이 떠오를 겁니다.
난 아니라고요? 암기력이 뛰어났거나 아니면 그때의 수고를 잊어버린 거겠죠. 분명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인수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유형의 많은 문제들을 반복하여 풀다 보면 어느 순간 인수분해에 익숙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 한 줄 요약, 인수분해 못하면 수포자 된다. 열심히 공부하자. 깨알 같은 비유로 수학의 개념 완전 정복하기, 깨비수학의 깨비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즐겁게 만나요. 안녕.